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고 이게 조기동이란 분이 조선일보 기자잖아요. 조선일보 기자면서 아직 학위를 따지 않은 대학원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책을 써냈다는 건 좀 대단하다. 원래 경제학을 했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기자가 학문을 했을 때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 전문 학자들은 이런 책을 안 써요. 일단 SCI 논문에 실리지도 않고 학문 업적으로 이거 인정도 안 되고 더군다나 본인 자체가 세습중산층일 경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기존 그 전문 직업으로서의 학자들은. 근데 이분은 본인이 직장인이고 어쨌든 기자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학문적인 훈련이 되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훌륭한 분이다. 후배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저보다 후배겠죠. 뭐 잘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기존의 학자들이 약간 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저는 이분 발표를 8, 9, 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이분 발표를 처음 들은 게 청와대에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들었었어요. 강정수 박사가 들어가자마자. 네. 그게 이 책의 기본이 된 거예요. 이 책의 맨 도입 보면 모임에 어떤 모임에서 초청해서 발표한 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 발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요 내용이 아마 앞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러고 되게 저도 인상 깊게 들었고 근데 그때 발표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건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 명문대 이른바 그러니까 스카이 서성한 외중경시 까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상위 10개 대학이죠. 뭐 포항공대 1위 포함되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면은 나머지 4년제는 나와봤자 전문대랑 초봉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외중경시까지 나갈 거 아니면 차라리 전문대 가는 게 낫다. 뭐 약간 이제 초봉만 놓고 보면 이제 뭐 그런 계산이 이제 가능한 그 조사 결과 딱 나와서 오 되게 그렇구나 라면서 이제 생각을 했고 중숙련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사실 옛날에 이제 컴퓨터 등장하고 이러면서 뭐 클러크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일자리가 막 사라졌고 이게 뭐 중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편리해진 것도 있으니까 결국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거에 적응하게끔 교육제도가 바뀌고 있느냐. 사실은 이 문과와 이과를 이렇게 5대5로 뽑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이제는. 이런 거면 문과와 이과를 7대3 정도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릴 때 바꿨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지금은 문이과 안 한다지만,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그런, 문이과 이제는 구분 없이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좀 늦게, 시장의 변화를 교육제도가 늦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매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참 이 복합왕 같은 거 인용하는 거 이게 참 저자기 때문에 대중저서기 때문에 이게 학술 저서기였으면 이런 거 인용 못했겠죠. 복합왕 완전 재밌는 웹툰인데 그런 걸 인용하는 거는 이게 마치 이제 토마 피케티가 그 무슨 옛날 소설 인용하잖아요. 불평등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학문적 업적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건 되게 이 저자의 어떤 그 개성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고 훌륭하고 그 가독성을 되게 높여주는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이 120쪽부터 보면 이제 서울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사회적 지위가 부모로부터 자녀로 세습되는 현상이 쭉 나타나는데 특히 지금 20대에 들어서서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지만 이 입시제도의 변화와 되게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특히 학종이라고 하는 입시제도가 도입되면서 뭐 수능도 그렇지만 학종은 특히 이제 그런 서울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자산, 무형의 어떤 자산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명문고가 부활하게 하는 데에도 명문고는 그런 자산이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들끼리 서로 친하고 부모들끼리 한두 달이 건너면 되게 전문직이거나 뭐 학 교수거나 그래서 이제 인턴십 같은 거를 뭐 논문에 공저자로 끼워준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명문고 출신들이 많은 거죠. 그런 명문고 출신들이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학종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보내는 이제 그런 현상과 그 입시제도의 변화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정시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또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정시를 늘려버리는 게 사실은 그런 걸 좀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교육의 목적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또 그렇게 정시를 늘리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 근데 대치동 학원에 대한 통찰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이 성공한 이유는 다품종 소량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다품종 소량 교육을 그러니까
사실 공교육이 해야 될 건데 공교육이 못한 걸 대치동 학원이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 그게 학종이나 이런 입시제도의 변화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거고. 이 L 논술학원은 사실 저도 좀 아는데 저도 여기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저도 기자 되기 전에 그 대학원 조교 그만두고 기자 되기 전에 백수 시절에 여기서 이제 이 책에 인용되는 그 대표 강사로 K 강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K 강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P 강사거든요. 제 친구예요. 저희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회장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굉장히 열혈 운동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로고스 논술학원에 가서 대표 강사로 유명했고 걔가 나중에 걔가 이제 자기랑 같이 더블로 강의할 사람을 한 명 급하게 구하느라 저를 불러갖고 저도 그때 딱 한 달 한 3번 4번 강의하고 한 7, 80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되게 처우가 셌죠.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그 돼지 엄마가 하던 그 로고스 논술학원 원장하고 싸워가지고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나와서 이제 프로세스 논술학원이라는 논술학원을 차리 그 스토리가 똑같은데 이상하게 K라고 나와서 아마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P인 걸로 그리고 열혈 운동권 출신 P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임명목 작가가 인용돼서 그것도 되게 반가웠고요. 다 이 책이 사실 뭔가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 안에서 여기 나오는 백유식 그 원장님 수업도 우리가 들었었고 임명목 박사님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오셨던 양승훈 교수. 양승훈 교수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오셨던 그 노동시장 분석해 주셨던 분 있잖아요. 정승국 교수. 네, 그분도 나오고 하여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분들이 계속 인용이 돼서 우리가 뭔가 큰 흐름 속에서 맞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수포자 가난할수록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큰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부유층일수록 수학.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건 참 이 부의 대물림을 일으키는 학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학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죠. 영어가 조기 교육이 많이 작용하는 거. 근데 그에 비하면 국어가 상대적으로 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저는 국어를 되게 중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저는 국어 교육을 혁신하는 게 기승절 책 광고.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말은 평등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도 말은 잘할 수 있으니까 세계화를 법으로 금지해가지고. 국어 교육의 어떤 강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